지금 방청석에는 최정순 의원님의 소개로 정릉동 공영차고지 이전 추진 주민모임 연대행동 소속 주민 약 10여 분께서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에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최정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니까 자리를 뜨신 분이 꽤 많네요. 예.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정순 시의원입니다. 바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에 성북구 정릉사동의 버스 공영 차고지 앞에서 주민들이 벌인 퍼포먼스입니다. 참으로 불편하고 고민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이 망설이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유와 어떻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것을 생각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주장을 하는 주민분들의 핵심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지역의 갈등 사안을 풀어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으로 돌려드릴 수 있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지요. 시장님이 2013년과 2018년 12월에 이 문제로 지역을 찾으셨고 주민들을 만나보셨지요. 네. 시장님 기억이 아직 생생하실 텐데요. 시장님과 함께 좀 불편한 장면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담긴 자료 화면을 조금 더 보고 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합니다. 자, 시장님, 일단 저는 우선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단순히 서울시의 공영차고지 중 하나인 정릉사동 공영차고지를 어디에 어떻게 두고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곳에 공영차고지가 들어서게 된 과정을 시장님이 아시나요? 뭐 지난번 우리 간담회 할 때 네. 그때 주민들도 얘기하셨고 그랬었죠. 네, 그러셨죠. 예. 자, 본 의원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 본래 이곳은 민간 운수업체가 버스와 택시 차고지로 사용하던 것을 2009년에 서울시가 매입하여 공영 차고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운수업체가 입주하던 당시부터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대체할 만한 차고지를 물색하다가 정릉동 962번지 일대를 대체부지 후보지로 해서 국토부와 입지 대상 시설 사전 협의를 하였지만 결국 국토부가 반대하여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신 것이 2011년 10월이었지요.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입지 대상 시설 사전 협의에 대한 불가 통보를 받았던 때가 2012년 2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을 자세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세하게 알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네. 예. 그러면 잠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장 위성 지도입니다. 이곳은 원래 청수장으로 유명한 북한 등산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물론 예전만은 못해도 현재도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이자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길목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등산로 입구에 버스 종점이 있는 것은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북한산 접근로 입구에는 거의 예외 없이 버스 종점들이 있었고 이런 버스 종점들이 당시에는 지역 상권을 형성하면서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영향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이 생겨났고 근처에 집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와 같은 버스 종점의 가치는 떨어졌으며 지금은 서울 시내의 버스 차고지 어디를 가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점점 기피 시설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준공정제 정책을 두고 버스 운영회사와 서울시 간의 미묘한 긴장 상태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릉사동 공영차고지 문제를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본질적 문제가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2008년 시행된 뉴타운 사업이 낳은 지역 양극화 문제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시절의 얘기이니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현상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 공영차고지 문제의 근원을 찾아 곰곰이 따져보면 현재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본질적인 것은 이 지역 뉴타운 사업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도로가 좁습니다. 뉴타운 이후 1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교통량은 매우 많이 늘었는데 도로는 그대로입니다. 지하철 보급문역이 생기면 교통 문제도 나아지고 찾아오는 등산객이 많아져서 청수장 등산로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도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러 불편을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통 후에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고질적인 교통 문제는 오히려 더 나빠졌고 등산객도 우이동으로 뺏기는 꼴이 돼서 지역 경제만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다 우리 동네가 슬럼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공영차고지는 이곳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그런데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차고지가 또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현재 차고지가 또 있습니다. 이 차고지가 CNG 충전소까지 있어서 지역에 다니지 않는 차까지 무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현재 서울시 버스 차고지 총 면적에서 공영 차고지가 몇 %를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소재 버스 차고지의 총 면적은 56만 7천 평방미터였고 이 중 77%인 43만 8천 평방미터가 공영 차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좀 틀리셨죠. 그 면적은 그런데 이제 제가 버스 대수, 네, 박차 대수로 보면 한 44% 돼요. 네, 43%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릉동에 있는 공영 차고지가 약 3,600평방미터니까 전체 공영 차고지 중에서 0.8%에 불과한 작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성북구 전체 버스 차고지로 봐도 17.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또 공영 차고지에 박차하는 차량도 50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에는 이런 지역 슬럼화를 체감하고 우려하는 불안 심리가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문제를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결국 이 문제도 그동안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런저런 개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고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 이익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공영 차고지 이전이라는 문제로 드러나는 두 번째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함께 느끼는 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대안을 찾으면서 결국 이런 퍼포먼스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이 상황은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 현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과 함께 단편적인 공영 차고지 이전 문제로만 한정해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주장 속에는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저 막연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시장님께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지난 12월에 이 문제로 지역을 찾으셔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해결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성북구 주관으로 대체부지 마련을 검토하고 그 여의치 않을 경우 현재 시가 마련해 놓은 복합시설 건립을 원안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죠. 네. 예, 두 가지 방향을 주셨습니다. 예, 두 가지 방향을 줬거든요. 예. 시장님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수립된 계획을 유보하면서까지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북구가 대체부지 마련을 검토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청에서는 대체부지 마련은 어렵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2012년 정릉동 962번지 일대를 대체지 후보로 하여 진행됐던 국토부 협의를 다시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릉동 962번지 일대는 집도 없고 이렇게 주변에 방해받을 곳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외져서 저희에게는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불가 사유를 보면 입지 타당성 및 불가피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추측으로는 이게 정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2009년에 처음 이 문제가 불거진 후 당시 시와 긴밀히 잘 협의가 돼서 2011년에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 공문의 시행 날짜를 봐도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보이는데 당시 푸른도시정책과에서는 2011년 12월 28일에 국토부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그 회신을 2012년 2월 10일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임 시장이 중도 사퇴하고 현재의 박원순 시장님이 임기를 막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러니 국토부에서 검토가 잘 이뤄지는 게 맞는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이 정식으로 국토부에 요청하셔서 사전 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아마 실무적으로는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962번지 북한산 이게 국립공원 아니고 그래서 대체 차고지 면적도 작고 국립공원 훼손 문제도 있어서 사실은 재추진이 하더라도 사실상 심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움은 있다고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교섭해서 네. 안 돼도 손해 볼 건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이 제안하시니까 네. 다시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네. 요 경과를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예. 사실 제가 2014년에 현장 시장실로 그때 방문했을 때는 뭐 이런 얘기까지는 대체 부지까지는 안 나오고 그 대신 그 위에다가 주민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시작이 된 게 그 시인의 말인가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성북 어디죠 강북 옥탑방에 가 있을 때 그 반대하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 그때 경청을 해서 보니까 그게 시인의 마을이라는 게 영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그게 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신다고 해서 저는 제가 들어봐도 그 시인의 마을이라는 건 좀 애매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때 오신 분의 말씀으로는 몇 시간 걸려서 가서 수영장 이용하는데 왜 가까운데 그런 거 하나 못 만들어주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사실은 전면 백지화하고라도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때 네. 갔는데 그때는 그런 어떤 대체적인 것보다 아예 이전을 그러니까 네.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쪽이 또 주된 흐름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아까 네, 말씀하신 아까도. 것처럼 좀 성북구가 먼저 앞서서 좀 대체 부지 한번 찾아보고 네. 혹시 그게 정말 어렵다고 하면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 그걸 가져오시면 서울시는 가능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네. 이 성북구청이 공영차고지를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게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전에 네. 국토부가 반대했던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접촉은 다시 한번 해서 네.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사전 협의를 한 번 더 시장님 주도로 한 번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게 네, 저희 그렇게 시정 질문의 이어집니다. 예. 네, 또 두 번째로 이분들이 다소 미숙하고 거칠어 보이더라도 문제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더 낮은 자세로 의견을 듣고 해법을 토론하며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제시해 주신 해법보다 더 귀중한 것은 시장님이 보여주셨던 경청의 자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보여주신 이런 자세를 함께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돼야 합니다. 국민 피땀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로 더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혁신으로 성장하고 포용으로 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최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저의 경청의 자세로 다시 한번 대체 부지를 한번 알아봐 주시겠다 이런 말씀에 만족하면서 시정 질문에 대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